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 기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현숙입니다. 근데 현숙은 누굴 험담한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보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저 사람이 왜 보기만 해도 거부감이 드는 걸까? 의아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특별히 악의가 없었던 현숙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비난을 받는 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인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사람의 부류는 다양하지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체로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숙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남다름을 뽐내고 인정을 받고 만인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표면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현숙이 이룩한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었던 건 확실해요. 예를 들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운동을 즐기지 않는 저로서는 42.195를 뛰어서 간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대단한 업적이에요.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형식적으로라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갖는 만족감이 컸겠죠. 문제는 그런 본인의 경험과 성취,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구가 앞서서 주변을 전혀 살피지 못해요. 영철이 고기를 구울 때 현숙이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쌈을 주기도 하고 영철을 향해서 플러팅을 심하게 했다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욕먹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방송 취지에 맞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상 내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 눈빛을 보내거나 행동으로 어필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려고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우리가 보기에 유독 불편해 보였던 걸까? 저는 그 모습이 영철에게 순수한 호감을 표한다기보다는 다수에게 자신의 모습을 주목시키기 알맞은 상황을 연출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철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쌈을 싸서 준다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의 암묵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라서, 또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보이는 게 수줍어서 보통의 경우 최대한 은밀하게 하는데 현숙은 오히려 큰 소리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묻는다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마음 전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일일 텐데 모두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제 그만 와서 드시라고 말을 하거나, 저는 정말 현숙이 마음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숙은 사전 인터뷰에서부터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다르고 특별한 나를 빨리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자료화면에서 PD의 질문이 상당 부분 나오잖아요. 출연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쉴 때는 뭐 하세요? 취미는? 연애 스타일은 어떠세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해요? PD가 질문에 운을 띄우는 오디오가 상당 부분 등장하는데 현숙의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이 빈틈없이 오디오를 채우고 PD는 오히려 현숙이 한 말에 대한 재질문을 하거나 추임새를 넣는 정도에 그쳐요. 제 예전 영상에 주변 사람이 점점 떠나는 5가지 말버릇이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중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유형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항상 나는으로 시작을 하거나 문맥상 나는을 생략했지만 결국 내 이야기거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든 본인 이야기로 귀결을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쉽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에게만 내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는 그래요로 끝이 나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현숙의 대화를 보면 영호에게 피부 관리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남잔데 피부가 나보다 좋은 것 같다. 이때 현숙에겐 영호가 했으면 좋았을 모범 답안이 사실 있죠. 아, 현숙님 피부가 진짜 좋으신데요? 이런 반응? 왜냐면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 현숙의 피부가 정말 하얗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평소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숙은 그런 말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영호는 갑작스럽게 본인이 칭찬을 받아서 좀 민망했던지 그냥 집돌이라 집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초점이 영호에게 맞춰져 있다면 밖에 잘 안 나가시면 집에서 보통 뭐 하세요? 라며 집돌이라는 대답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쯤에서 끝내고
멈추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법도 한데 초점은 다시 자신을 향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나도 집순이인데 운동할 때 빼고는 집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집순이가 아니라 운동일 겁니다. 운동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알리고 싶은 키워드 몇 가지가 아마도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결국 마라톤 이야기를 하죠. 운동을 밖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탔다. 여기서 또 사실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마라톤 풀코스라니 대단하다 라는 말 외에도 피부가 하얗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하얀데 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피부가 거의 백지장에 가까울 정도로 하얀 친구가 자기 여행 갔다 와서 너무 많이 탔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하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이해가 잘 안 됐고 도대체 쟤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저는 진짜 새까맣게 탄 상태였어서 나를 매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 또 현숙이 비키니 대회도 나갔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광수가 무슨 대회요? 이렇게 묻거든요. 제 생각엔 그 대회에 대해 잘 몰라서 이름이 생소해서였던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키니 대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방송에서 사진을 보고 뭔지 알았지만 그게 말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모를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나는 뭘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한다. 영호의 피부가 좋다는 대화로 시작을 해서 본인의 다양한 경험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가다가 나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로 귀결이 됐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이걸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말은 보통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나와야 찐이잖아요. 보통 첫째 날 방송 분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서로 대면대면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기초 정보를 숨긴 채 대화를 해야 하는 거라 대화의 폭이 넓어지기가 좀 어렵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수에서 첫날 저녁 분량이 아주 많았던 건 현숙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자 출연자들은 간파를 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니 더 신경이 쓰이고 거부감이 들었겠죠. 현숙은 본인을 위해서 주변을 챙겨보고 말을 아끼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주변을 챙기는 게 여자 출연자들과의 친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평판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에서 정말 최악의 발언을 합니다. 반전을 기대하셨겠지만 반전 없이 저는 막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들 내가 여기서 가장 어릴 거라 생각들을 할 텐데 나이가 많았다면 반전이었겠지만 나는 어려 보이는 만큼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 여자 출연자들이 표정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순자는 표정 관리를 안 했지만요. 다행인 건 이번엔 대체로 여자 출연자들 나이가 많지 않고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한 차이라서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평소처럼 30대 중반 이상의 출연자라도 있었다면 나이 많은 게 뭐 죄도 아닌데 초반부터 얼마나 빈정이 상했을지 아찔하더라고요. 저 말도 현숙의 특성상 자리에 서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말도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추리고 다듬어서 한 말일 텐데 그 말을 들을 동료 출연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숙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크고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예요. 이곳이 단기간에 자신을 어필하러 나온 곳이라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던 탓에 마음이 급해져서 도드라져 보인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20대인데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자꾸 특정 한 사람의 경험, 업적, 취향으로 귀결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자랑하는 발언을 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내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많이 한다는 건 타인의 시선이나 부러움을 사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칭찬과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했던 그 활동들이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타인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가소로운 상대로 보이거나 혹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결국 불필요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버리죠. 타인을 통해 나의
나의 자존감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외부의 평가에 따라 감정이 변동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아를 갖게 된다고도 해요. 진짜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이야기를 하기보단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남의 성취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겁니다. 사실 저도 겉으로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까지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겉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속으론 질투가 나고 간만에 저에게 자랑거리라도 생기면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아 정말 타이밍이 안 됐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리뷰를 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인간관계에서 평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연애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평판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좋게 보는 분위기면 정말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현숙의 행동을 보고 느낀 저의 생각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리뷰를 하고 있는 저에 관한 TMI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여서인 것도 있지만 전공이나 직업 특성상 정말 다양한 규모, 다양한 연령의 여초 집단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미대, 그 후 쭉 미술 관련 직업군, 또 근래에는 엄청 많은 학생들과 어머님들을 만났죠. 취미 활동마저 압도적인 여초입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좋은 인연도 많았고 수많은 갈등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겪기도 하고 뭐 타겟이 돼보기도 했고 그래서 현타가 왔다가 해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의 세상에서의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인간 본연의 특성 또 성별 간의 특성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집단은 바로 어린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능숙하게 감출 줄 모르고 그 특성들이 행동 곳곳에 드러나요. 마치 인간의 내면을 확대경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인 제가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장점이든 단점이든 인간이 가진 본능이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아 어른은 저런 본능을 숨기며 살고 있는 거구나 또 남자와 여자는 기질적으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다가 여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제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세상 안에서 또 저의 작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선입견은 인지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견들을 보고 IT 회사 남초 집단에서 20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남자들이 아주 더하다고 치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저랑 다른 경험에서 살아온 분들은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환경을 경험한 사람은 저런 시각으로 바라보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